예, 안녕하세요. 백모의 세뇌 탈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9월 5일 7시부터 나경원 선거구 동작을 이수역에서 모임이 있어서 다짜고짜 그 모임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심판연대 실내 모임, 오늘 실내 모임으로서는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다시 야외 모임 들어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요번에 이제 조국 그 청문회에서도 보이듯이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특히 나경원에 집중해서 정신 차릴 건지 정신 안 차리면 내년 총선에서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꼭 동작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이다 보면 또 다른 지역도 형성됩니다. 경기 남부, 경기 서남부가 그렇게 형성됐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뵙죠. 네, 그럼 오늘 말씀 여쭈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의 실체를 이제 많이들 보잖아요. 이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도덕이니 정이니 뭐 한참 떠들어왔는데 까보니까 이거는 뭐 추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구역질과 모멸감이 스멀스멀 거려가지고 거의 뭐 이제 막 입 밖으로 나올 상태가 됐습니다. 혐의는 입시부정, 사학비리, 금융비리 이 세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특히 입시부정은 그 단국대 교수, 그다음에 부산의전에 그 이상한 장학금이나 이상한 유급 뭐 면제 이런 데서 보듯이 교수 및 대학 커넥션으로 이게 그 입시 부정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황상 이거 대한민국 지식층 전체가 반성해야 돼요.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케이스에서는 이 법률을 우롱해서 학교 법인의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학교 법인이 이상한 과정으로 채무를 잔뜩 짊어지게 됐고 몇 년을 묵혀갖고 연리 24%로 해서 몇십억짜리 채무를 그것도 조국 일가가 하는 회사에 채무를 짊어지게 됐고 그 채무에 대해서 청구를 하니까 조국과 조국 부인이 이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 청구에 대해서 민사재판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변호사 제대로 안 세우고 순순히 패소를 당해주고 그에 의해서 학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채권자들이 조국 일가가 그래서 학교가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일가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진 그런 좀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국 공산당 계열 회사가 6천억 원 투자를 하겠다고 MOU를 써준 그 콜링크라는 회사. 설립한 보름 만에 그런 MOU를 써줬어요. 신생 회사에 아무 실적도 없는 회사에. 중국 공산당에 뒷배봐주는 회사다. 이걸 만천하에 이제 시그널을 띄워준 거죠. 그 회사가 결국 까고 보면 찍기. 다시 말해서 사모펀드에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회사 인수자금으로 쓰이고 그래서 회사 인수자금으로 쓰일 때 회사의 증자 형태로 들어갔을 테니까 회사에 꼽힌 돈이 다시 별 설득력 있는 출처 없이 새나간 것 같다. 이런 혐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찍기에 해당한다고. 이걸 찍기라고 부릅니다. 속어로. 자본금 위장 납입이랑 비슷한 거예요. 회사에 자본금이라고 돈 집어넣어 놓고 등기부등본 20억짜리 30억짜리 회사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돈이 어디론가 증발해버리는 그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회 상장이 또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이미 코스닥에서 별 크게 이익 못 내고 있는 상장 회사와 합병을 하고 합병이 되고 나서 관급공사 무슨 가로등 뭐 지능형 가로등 뭐 그런 거 관급공사 매출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주가 시세 차익을 누리고 이게 전형적인 아주 저질 그 코스닥 돈질하는 그 사람들 수법이거든요. 명동 전주들
선주라 그래요. 이 고스닥의 악질 그 오나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을 고스란히 쓴 거예요. 그렇다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밝혀진 건 물론 아직 없죠. 그 혐의가 더욱더 짙어지는 이유는 그 조국의 일가 친척을 포함한 코링크 사모펀드 핵심 경영진이 모두 해외 도피했잖아요. 자, 이 정도 됐는데 무슨 그냥 뭐 유시민 까라 무슨 김두관 까라 여권 전체가 나서서 이거를 옹호를 하고 그리고 그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역질과 모멸감이 막 스멀스멀거리면서 온몸을 휘어잡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시청자님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지금 그런 심리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데 야당은 헤매고 있죠. 뭐 나경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나경원 씨 당신 문팔육의 특급 간첩이냐 뭐 이런 이야기 듣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문재인 들러리로 전락을 했죠. 증인도 없는 맹탕 들러리 청문회를 합의를 해줬고요. 이거 나경원의 서울법대 동창 감싸기냐 이거죠. 심지어는 나경원 쪽도 무슨 사학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동병상련 아니냐 뭐 이런 루머까지 막 도는 판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나경원 내년에 정치 생명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국회에 배지 못 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헤매고 우리 공화당은 아쉽게 헤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핵심 슬로건은 사기 탄핵이라는 거거든요. 탄핵이 사기다. 사기 탄핵, 탄핵 무효. 거기에 핵심 슬로건과 핵심적 활동이 집중돼 있어요.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리고 또 이 남북한을 둘러싼 이 세계 정세, 국제 정세가 무지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발언은 대변인 유한진 씨 발언밖에는 제가 제대로 된 발언을 구글링했을 때 못 찾겠어요. 우리 공화당 한 다음에 중국, 우리 공화당 뭐 북한 이렇게 했을 때 대변인 유한진 씨가 전 이름 처음 들어봤고 아마 우리 공화당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민초들도 거의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대변인 유한진 씨 발언조차도 공식적인 당 논평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기자간담 수준의 그런 형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아니 왜 사기 탄핵, 탄핵 무효만 얘기하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 민초들 얼마나 뜨겁고 순수해요. 그러면 홍콩 본토를 지지하는 시위 컨셉을 홍콩 본토를 지지한다. 홍콩의 자유혁명을 지지한다. 그런 컨셉 걸고 제가 보기에 우리 공화당 네트워크 가지고 홍콩 시위 참관단 모집하면은 한 500명 나올걸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그 비행기를 갖다가 임대해서 전세 비행기로 가면은 입국 거부당하니까 게릴라식으로 한 명 한 명 가요. 그리고 묵는 곳도 한 호텔에 단체로 묵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어느 지역만 정해서 그 지역 안에 뭐 조그만 무슨 모텔이 됐던 무슨 여관방이 됐던 좀 형편이 닿는 사람은 호텔이 됐던 자기가 다 예약을 해요. 그래 놓고 트위터 아니라 그 카톡 같은데 혹은 뭐 이런데 그 단톡방이나 밴드 열어놓고 홍콩서 모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빠져나올 때도 한 명 한 명씩 빠져나오죠. 같이 간 게 아니니까. 우리 공화당 좀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렬한 그 애국 민초 시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데 정당 중에서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제대로 물꼬를 터줄 그 책임과 의무가 당 지도부에 있다고요. 이런 문맥에서 우리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지지하는 시위를 해야 되고요. 박 대통령과 함께 사기 탄핵과 함께 미중 전쟁 지지한다. 차제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권력이 해체될 때까지 미국이 중국 목 졸라야 된다. 우리 그러한 미국의 정책 지지한다. 이런 그 큰 그림을 같이 안 하면 요새 그 젊은 애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탄무세라고.
탄핵 무효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자들, 이런 싸가지 없는 공격을 자초하는 셈이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우리 공화당에 모여있는 그 순수하고 뜨거운 민초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박 대통령을 사기 탄핵의 피해자가 아니라 투쟁 아이콘으로 선언해주고 그렇게 자리매김해줘야 돼요. 박 대통령을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줘야 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라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때 아시아 자유혁명이라는 건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 평정, 그게 핵심적인 거죠. 그게 아시아 자유혁명의 핵심이죠. 왜 그러냐면 박 대통령이 취해온 조치, 다시 말해서 사드 배치,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철수,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 노조화, 그리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 이런 일련의 북한 관련 조치들은 이게 아시아 자유혁명과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한테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에요. 이 자유한국당에서 왜 탄핵파가 많이 나왔냐면요. 이런 조치 취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가슴이 선뜻선뜻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국회에서 법률이나 결의로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특히 자유한국당 쪽, 옛날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쪽은 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짠다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딱 자기 선거구만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 계산 속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은 내 선거구에 있는 저 종북 친북 그 좌빨들이 나를 완전히 타겟으로 삼을 거다. 이런 조치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이 주도한 조치 하나하나가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피로도를 그냥 3배, 4배, 5배, 10배 올려요. 그게 쌓여 있다가 탄핵 찬성으로 도장을 꾹 찍은 거예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치명적인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아시아 자유혁명의 그 준비 단계에서 취해질 조치, 한반도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 취해질 조치를 용감하게 밟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그 선언을 함에 있어서 저같이 그냥 혼자서 떠서 유튜브나 하는 사람이 선언하는 거 하고 그래도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는 그 수많은 전국의 그 열혈 그 민초 당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걸 밀어붙일 때 더 이게 짜이는 거 아니에요. 왜 처량한 사기 탄핵 피해자의 이미지로 박 대통령을 국한시키냐 이거예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공화당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돼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어도 지구는 돌고 있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발언 무시무시합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엊그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SRMB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도발을 하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잉 반응, 오버리액트는 안 한다. 우리는 차분한 대응, measured response, 차분한 대응을 한다.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호를 닫지 않을 것이다. 그 문호를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호를 닫는다는 얘기는 바로 군사 행동 들어간다는 뜻이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적 문호가 열려있는 것처럼 행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 그건 내 맘이요. 근데 우리가 왜 너 문재인이나 김정은한테 우리 마지막 순간 가르쳐줘야 돼 미리? 그건 내 맘이요. 제가 장담합니다. 군사행동 들어가기 1초 전까지 외교적 문호 안 닫았다고 떠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나기 1초 전까지 외교적 문은 안 닫았다고 떠들 사람들이에요. 그냥 뻥쳐요. 왜냐? 뻥쳐놓고서 그러면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아니 지금 엊그저께까지 북한이랑 잘 된다고 하고 희망이 넘친다 그랬는데 왜 쳤습니까? 그러면 기자들한테 반문하지. 아니 상대방이 사린가스에 뭐 탄저균에 뭐 핵무기에 탄도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있는 애들인데 그럼 이거를 예고하고 패야 됩니까? 이걸 예고하고 패할까요? 그랬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당신. 그거 한마디로 기자들 할 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자들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만 따라 들어가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하루 종일 방송되고 있는데 어느 간땡이 부은 기자가 야 니들 엊그저께까지 외교적으로 잘 푼다는 놈들이 왜 갑자기 말도 없이 오늘 180도 방향선에서 군사 진입했어? 라고 물을 바보 기자가 없겠죠. 그거 물으면 바보 되는 건데 황 되는 건데. 저 사람들 마지막까지 저 얘기하겠다고 지금 에스포가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에스포가 국무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에요. 국방장관은 힘쓰는 자리예요. 물리력 쓰는 자리예요. 군사력 쓰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교적 문호를 끝까지 닫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호를 끝까지 유지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다시 CBID 얘기 또 나왔어요. 이거는 IBCD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약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풀어서 표현한 게 irreversible, verifiable, complete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며 되돌이킬 수 없으며 증명 가능하며 완벽한 비핵화. CBID죠.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우리 목표는 CBID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외교적 해결이다. 그들이 도발하더라도 아직 외교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느 순간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미군 훈련에 대해서는 더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미군의 훈련 방식을 조정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인근 또 한국에 있는 요즘은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 방식의 훈련을 많이 한다. 이 눈에 안 보이는 방식의 훈련으로 언제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임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쯤 되면 이게 곱게 포장됐지만 김정은더러 또 문재인더러 야 죽을래? 살래? 라고 메시지 던지는 것보다 더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계속 돌죠. 해리 해리스 능청거리는 거 보세요. 그 무슨 저기 말린가 어디 저기 그 거기에서 열린 회의 가서 하는 말 보세요. 아 지금은 1년 반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글쎄요 뭐가 나아졌을까요? 북한이 딱 철창 안에 가둬졌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효과 엄청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제 누적돼서 효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군사 포위 이게 뭐가 어떻게 포위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이 감히 핵실험 한다든지 감히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띄우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해리 해리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2019년 6월 판문점 그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아시지만 그 미북 정상 간의 만남 판문점 호출 사건이잖아요. 트럼프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그냥 흥이 나서 트위터에 야 나 서울 가는데 서울서 판문점 거리나 평양서 판문점 거리나 비슷하니까 너 혹시 판문점 올래? 그래 우리 say hello 하고 예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악수하고 덕담하자 하고 트위터에 뻑 띄웠더니 10분 만에 김정은이가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판문점 호출 사건이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가지고 우파 유튜버니 뭐 여기 그 조중동이니 전부 뭐 또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굽히고 들어가서 이제 다 양보하고 이제 뭐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다 자빠지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울부짖었는데 저희 세뇌 탈출에서는 그때 안 그랬잖아요. 저 용어로 딱 불렀잖아요. 저건 외교 프로토콜로 보면 완전히 깡패스러운 외교 프로토콜이고 힘을 다 가지고 상대방 목줄에다 칼을 가진 그런 존재가
상대방한테 야, 나 그 동네 갈 일이 있는데 너 나와 임마. 잠깐 나 아련 좀 하고 가. 거의 그런 식의 그 행태다. 저건 외교 프로토콜에 저런 식의 양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깡패짓이다. 저거에 굴복해서 기어 나온 사건이다. 그래서 저걸 판문점 호출 사건이라고 불러야 된다. 저희 세뇌 탈출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해리 해리스 연설 전체 보면요. 뭐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잘 지켜줘서 또 이렇게 북한을 잘 우리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됐고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덕담 잔뜩 있는데 저 군데군데 가시가 있다고요. 저 가시 중에 하나가 뭐냐? 북한과의 관계가 옛날보다 훨씬 낫다. 그 나은 거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전화하니까 10분 만에 판문점에 기어 나오는 바로 그 케이스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런 얘기라고요, 저게. 그 아래서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데 잘 협조하고 있다.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 놓고 나서 그런데 중국 좀 나쁜 국가인 것 같다. 국제 질서에 관해서 이거 국제 질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하고 진화시켜 갈 거냐에 관해서 우리 중국과 우리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 중국은 홍콩에 대해서 일국 이체제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그 약속을 다 어기고 있다. 그 일국 이체제 약속에 의하면 홍콩 의회의 직선, 홍콩 그 청장의 직선이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홍콩 의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고 홍콩 청장은 홍콩 의회에 의한 간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국 이체제 약속 다 훼손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중국은 국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 저 중국이랑 다 관계 있는 나라들 그 회의라고요. 말린가 어디 가서 한 거. 거기 가서 저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앞에는 또 이게 트럼프 화법 배워가는 거야. 트럼프 화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진핑 위대한 지도자야. 나랑 굉장히 친해. 거기 시진핑 아마 중국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지. 그런데 잠깐 중국 3천억 달러 그거 이제 15% 관세 매겨야지. 트럼프 화법이라고요. 해리 해리스가 완전히 트럼프 화법을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의 그 화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요, 왜 행간 화법을 쓰냐면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이 반미 투쟁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소지를 전혀 안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은 반미 투쟁 안 하고 가만히 그 사회적으로 이 자유민주 세력, 자유애국 세력, 자유우파 세력이 성숙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야, 한국은. 그 사이에 미국은 결국에 가서는 베이징을 무력화시키고 평양을 접수 평정해 버린다. 북한에 전면 진입해서. 제가 이걸 all out 그럼 전면이거든요. all out entry죠. 그러니까 AOE 전면적 진입. 그리고 나서 접수하는 거죠. securing. 그 다음에 평정하는 거죠. stabilization. 결국 진입 E, 그 다음에 접수 S, stabilization S. ESS예요. 결국 그렇게 간다고요. 그게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계기가 생짜배기 침공에 의한 거든 혹은 김정은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미군을 불러들이는 초치에 의한 거든 혹은 김정은을 날려버린 쿠데타 세력이 나라를 팔아먹고 미군을 불러들이는 초치에 의한 거든 어느 경우가 되든 간에 ESS입니다. 전면적 진입, 접수 평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 휴전선 남쪽 남한, 대한민국에 관해서 미리 무슨 반미 투쟁 불붙이는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여기 우리 같은 자유 애국 시민이 가슴 댕댕댕댕 졸이면서 스스로 각성해서 스스로 조직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전개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대한민국 반미투쟁 그 불지르는 방식이요.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세련된 방식입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 효순 미선은요. 유재만이라는 검사,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의 유재만 씨. 유재만 변호사님 제 말 틀렸으면 저 고소고발하세요. 유재만이란 검사가 이 사람이 원래 DJ 정부의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돼 있다가 나오면서 검찰 사과장으로 영전돼서 나왔어요. 검찰 사과가 해외 담당과 합니다. 유재만 검사가 2002년 여름에 느닷없이 미국에 대해서 효순 미선 그 작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미군 장병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달라라고 미국 법무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게 겉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검사, 엘리트 공무원이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일인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이 논리대로라면 이라크 파병 나가 있고 아프간 파병 나가 있는 한국군이 작전 중에 찌푸차 몰고 저기 탈레반이나 무슨 극단 테러리스트 등장했다라 그래서 튀어나가다가 부대 입구에 좁은 골목길에서 그 현지 아동을 치어서 숨지게 했을 때 그럼 아프간 법정에 세워라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화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고 똑똑하신 잘 나가시는 검사님이 그렇게 신청했을 때는 다 그게 앞뒤로 사리가 맞는 신청을 하셨겠지라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